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에코프로 BM 하락에 두렵다면 이것 모르면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낙폭이 LNF나 또 다른 2차전지 산업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에 대한 낙폭도 금양에 대한 낙폭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2차전지의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나 수급에 따라서 해당 종목의 움직임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바로 저가형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KG 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 EVX에 LFP 배터리를 탑재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은 2020년도 테슬라를 시작을 해서 21년도에는 벤츠와 폭스바겐, 22년도에는 포드와 리비안, 올해 3월에 인터배터리에서는 현대차까지 LFP 배터리에 대한 탑재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성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저렴한 배터리를 쓰면서 중국선을 피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국 시장이든지 유럽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가형 배터리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진짜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의 완성차 회사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내놓은 모델 3를 제외하고 나면은 상용화 모델이 있나요? 없습니다. 즉 중국에서 강압적으로 만들어서 상용화했던 전기차 빼고 중국의 테슬라 모델을 빼고 나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세계 어디에서든 LFP 배터리에 대한 탑재가 된 상용화 모델이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LFP 배터리 도대체 개발을 왜 하냐? 중국에서만 특정한 국가에서만 한정적으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상품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LFP 배터리가 최종 배터리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도 최종 배터리가 아니겠지만 LFP 배터리도 최종 배터리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점유율 확보에는 핵심적인 배터리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 국내 K 배터리들이 LFP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양극재라는 분야가 어떤가요? 사업 노하우를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기술 집약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뭐 후발주자로 선택받는 평가받는 코스모신 소재까지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개발을 해왔던 기업들이고요.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코스모신 소재도 2008년도에 양극재 개발을 시작을 해서 15년의 업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즉 2015년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뭐 2018년도, 2020년도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사실 이 경쟁 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극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끼리 LFP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도 경쟁을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3원계와 LFP 배터리에 대한 경쟁이 지속될 거고요. 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밀고 있는 배터리죠. 미래 배터리에 대한 기술 경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현재는 삼원계와 LFP 배터리에 대한 경쟁이 지속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현재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배터리 경쟁에 대한 옥석 가리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점유율 1위가 어디예요? LG 엔솔이죠,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뛰어드는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LG엔솔이 1위가 맞지만, 이제부터 중국이 유럽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경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국내 3원계 배터리를 선택할 건지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 CATL도 방금 말씀드렸던 나트륨 이온 배터리 현재 개발해서 하반기에 상용화를 진행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유럽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워낙 배제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사실 올바른 수단은 아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중국과 우리나라 배터리 경쟁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겁니다. 일단은 LFP 양극재를 결국에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LFP 양극재에 대한 양산 라인을 올해 착공을 해서요, 2025년에 양산 돌입을 합니다. LNF랑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FP 양극재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을 받고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선택을 받게 된다면은 뒤늦게 따라붙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보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경쟁력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을 양산 라인을 착공을 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양산되는 시점이 2025년인데, 지금보다 더 늦은 시점에 양산 라인을 착공한다고 하면은 양산 시점이 26년, 27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 시기 동안 LFP 양극재에 대한 수요를 누가 다 차지한다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독점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LFP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은 LNF보다 에코프로비엠이 향후에 27년도까지 생산 캐파를 잡아놓은 물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한테 밀린다고 했을 때도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고요. LFP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LFP 양극재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래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나왔죠. 최근에 이수화학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현재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즉 앞으로도 에코프롬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금 조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4월 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IPO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그 IPO 속에서 얼마만큼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냐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에 대한 차이가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피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3거래일 연속에서 음봉이 조금 짙게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오늘 5%가 넘는 낙폭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BM은 4%대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의 낙폭 속에서 누가 지금 매수를 쓸어담고 있냐입니다. 바로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날짜로 현재 물량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왜 사들일까?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잔고에 대한 대량 보유자입니다. 3월 자, 한국투자증권은 3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공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지속적인 물량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이시죠? 3월 23일 날 대량의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3월 20일이 있죠. 3월 20일에도 대량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3월 20일은 압수수색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고요.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입니다. 즉 일정 물량 이상의 공매도가 나온 시점에서 지금 주가의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숏커버링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종목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어제자 날짜 기준에서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어때요? 대차 상환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4일 날 나왔던 물량이 24일 날 나왔던 물량이 27일 날 어느 정도 상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코프로에 상당히 적은 공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대차 체결량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공매도의 평균 단가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만 원, 25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지금 쇼 커버링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 만큼 내일장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에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 이하 구간부터 17만 원 구간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주요해서 모아가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가져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4월 달에 자금 조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세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도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순차적인 낙폭은 반등을 위한 낙폭이 아닌 숏 커버링과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평균 단가가 20만 원 이상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물량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보다 낮으신 10만 원대 이하 혹은 10만 원대 초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반드시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현재 에코프로 BM에 대한 움직임, 에코프로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밖에도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산업이 있죠. 이런 식으로 미래 산업 안에서 돈이 돌고 돌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LG, 두산, 현대,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놓쳐서는 안 되는 관련주까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의 가이드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줬다가 유출돼서 뭐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 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100% 무료 설치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게 목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신 다음에 공지사항 하단부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를 클릭하시면은 아래로 스크롤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께서 영구 소장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직접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장 시작 전 8시 30분 이전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뉴스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가 뭔지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로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이슈들, 뉴스들을 올려드리고요. 그 뉴스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예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그 강한 이슈에 대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OLED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그에 따른 선익 시스템이 오늘장에서도 현재 상한가를 가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종목이 왜 움직였고 이게 연속적인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 이용 방법 하단부에 있는 급등 시그널 어플 사용법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보시고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 이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